자, 그러면 자, 스타일 적용을 위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는요, 이제 리액트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타일 적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처럼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더 이제 많은 종류들, 뭐 이제 뭐 오버헤드를 많이 줄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추가적인 기술들이 나오면서 아예 스타일드 컴포넌트 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들의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가장 오래되고 개발자 풀이 많고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적은 세팅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스타일드 해가지고 A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 A 태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구술을 하고 그 안에 프롭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리액트 상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생성한 태그가 이제 이런 하나의 HTML 돔인 것처럼 선언을 해가지고 그 안에 버튼들을 생성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이런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위에 예시에서는 A 태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스타일드 해가지고 버튼. 여기 이 버튼 위치에 이제 A 버튼, div, p, h1 뭐 여러 가지 이제 HTML 태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아무 속성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는 않고 최소한 하나의 태그의 성격을 상속받은 다음에 그 안에 스타일을 다시 지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태그로 하나의 그 태그처럼 사용을 하는 이런 점들을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는 강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부에 있는 규칙들은 스타일 시트를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 이제 사용하던 뭐 별개의 어떤 방법들이나 그런 표현식들을 배우지 않고 스타일 시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점점 스타일을 이제 프롭스로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좀 표현 방식을 분기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예시 코드 상에서는 같은 버튼 컴포넌트인데 프라이머리라는 값을 전달을 하면은 이렇게 배경 색상을 핑크에다가 텍스트를 흰색으로 하는 형태로 표시를 하고 기본 상태일 때는 배경이 하얗고 대신에 보더를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고서 텍스트를 핑크로 표시를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같은 컴포넌트인데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서 그 프롭스로서 분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스타일 시트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이 스타일 시트 같은 예를 들어 뭐 백그라운드라든가 보더라든가 아니면은 마진이나 패딩 같은 박스 사이즈에 대한 그 박스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결국은 모르고서 스타일링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 CSS 단위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를 선호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최근엔 스타일 시트를 쓰더라도 그냥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레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스타일러스라든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레스나 사스 같은 거에 대한 학습 커브가 필요할 거면은 그러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레스나 사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려면 웹팩 설정에 대한 변경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설정들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이거 자체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거의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몇몇 설정들만 이제 거치면은, 내지는 설정을 거의 안 하고서도 거의 제로 컨피규레이션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쪽 아까 진행 중이던 그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자, 패키지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 뒤에 S 붙어 있는 거, 어차피 없는 걸로는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 등록된 게 없어서.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고,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npm 쓰시는 분들은 npm 인스톨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두 개를 섞어서 쓰지는 마시고, 처음에 얀으로 시작하셨으면 쭉 얀으로 하시고, npm으로 하셨으면은 끝까지 npm으로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섞어서만 안 쓰시면 되고, 자, 저는 지금 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얀 add styled component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는 아무 설정 없이도 사실 동작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리트리액트 앱으로 그냥 SPA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아무 설정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거고, Next.js에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슈가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가 설정을 하나 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뭐 뭔가 이제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사이트가 뭐 로드가 안 된다든가 뭐 에러 화면이 뜬다든가 뭐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일단 작업을 해보고 나서 하나씩 추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 이제 그 시작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은 저 아래에 있는 저 숫자 부분들을 표시를 좀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넘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드 해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애들을 지금 스팬 태그로 다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스팬으로 이렇게 감싸서, 아니, 스팬을 상속을 받아서 스팬을 확장하는 형태의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속성 자체가 인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몇몇 가지들 말고는 스팬 태그는 사실 그렇게 큰 특성이 있는 태그는 아니죠. 뭐 별도의 디자인이나 뭐 영역 같은 것들을 뭐 크게 가지는 것들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인데 저희는 인라인 블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인라인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헤이트라든가 뭐 마진 패딩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가로 크기를 뭐 100픽셀, 세로 크기를 100픽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표시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연한 회색 정도로 이런 식으로 깔아 놓는 내용들을 조금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텍스트 이제 가로 세로 크기 지정을 100픽셀 100픽셀을 해놔도 텍스트는 이제 좌측 상단으로 붙을 건데, 이제 현재 크기를 기준으로 가운데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justify 컨텐트를 센터로 해주고 align items를 센터로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나는 걸 조금씩 계속 추가를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가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서 폰트 사이즈는 뭐 3 rem 정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에 실제 이거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아래에 저희가 이
표시를 할 때 스팬으로 이거를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제 공백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공백 표시했던 부분들은 좀 지워주고, 위에서 만든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스팬 태그를 위에서 만든 컴포넌트로 이렇게 대체만 해주게 되면은, 대체만 하면은 저 스팬 태그 대신에 우리가 설정한 모양대로의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하고 얼라인 아이템즈 적용을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에서 그냥 플렉스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플렉스로 바꿔야 저스티파이 컨텐트하고 얼라인 아이템즈가 적용이 될 테니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 보더 레이디어스를 50픽셀씩으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자, 가로로 배치하는 건 다시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배치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컴포넌트를 하나만 추가를 해서 그 가로 배치를 위해서 row라는 이름의 div를 이렇게 상속받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인데 플렉스 디렉션이 저 맨날 로우 칼럼 왜 이렇게 헷갈리죠? 칼럼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이 칼럼인 가로로 배치가 되는 이런 애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넘버들을 감싸고 있는 이 div를 이렇게 칼럼이라고 이름을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칼럼. 내가 뭘 또 틀렸나? 잠깐만요. 저 이거 또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로우예요. 저 로우 칼럼 너무. 네. 자, 로우라는 이름으로 얘들을 가로로 배치되는 이런 애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VS 코드에다가 아무 플러그인을 설치를 안 하고서 지금 쓰고 있어서 아무 도움말이 안 나오는데,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거의 모든 종류의 에디터에 다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VS 코드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니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여기 이제 도움말은 다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도움말 없이 이거 그 코드 어시스트 없이 그냥 써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이거 설치를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웹스톰이나 뭐 그 인텔리제이 계열을 쓸 때는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까먹고 이거 플러그인들을 안 까는데, 아무튼 이거 플러그인을 설치를 본인이 사용하시는 툴에 맞게 서브라임이든 아톰이든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코드 어시스트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대체하는 거는 정말 그 태그를 방금 만든 이름으로 이렇게 교체만 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스타일드 선언한 이쪽 부분을 열어 둘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화면을 좀 이렇게 꾸며 보시고서 좀 작성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할 시간은 한, 이거 그렇게 긴 코드가 아니니 한 5분 정도.
자,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로또 공 색상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시나요? 그 10개씩 10개씩 해서 3개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노란색이고 초록색이고 까만색, 빨간색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 색상을 좀 그렇게 변경을 각각 맞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요. 그 지금 여기 요 기호를 백틱이라고 합니다. 이제 숫자 1번 왼쪽에 있는 건데 이게 숫자 1번 왼쪽에 있는 저 백틱 기호가 이제 뭐 맥 쓰시는 분들은 저기 영문일 때에만 들어가고 한글일 때는 옵션 하고서 누르시면 들어가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는 저게 이제 백틱으로만 들어가죠. 이제 그 원화 기호는 다른 키로 넣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백틱이라고 하는데 이 백틱으로 시작해가지고 백틱으로 끝나는 이거가 이제 ES6에서 추가된 이제 좀 뭐 일종의 그 문자열을 다루는 그 문자열을 다루는 문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백틱 안에서 이제 뭐 변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컬러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 부분에 값 대신에 이렇게 컬러 변수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 문법 안에 이런 식으로 변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수가 들어가도 그 안에 있는 리턴이 이제 적절한 형태로 돼 있기만 하다면 잠깐만요. 자, 리턴이 제대로 된 형태로 돼 있기만 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줄 함수로 돼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위에 이 변수 처리를 해주려는 거는 아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여기 이제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프롭스를 받는 함수를 넣었을 때 이 컴포넌트 안에 입력된 프롭스들, 그러니까 버튼에 들어간 이 온클릭처럼 아니면 div에 들어간 클래스 네임처럼 이런 식으로 프롭스로 들어간 애들을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넘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 프롭스가 없어요. 여기 이제 뭐 실제 값을 뭐 입력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 넘버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롭스를 넣어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넣어도 되지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만 프롭스를 넣어준 건 없어요. 대신에 자기의 그 자식 객체로 들어간 텍스트가 있긴 있죠. 여기에는 그냥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 프롭스 안에 children이라는 값을 체크를 하면은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그 실제 출력되고 있는 숫자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텍스트들은 말 그대로 스트링일 테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수로 이제 정수 타입으로 변환을 해가지고요. 여기 n이라는 상수 안에다가 잠깐 이렇게 담아 놔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자, n이 10보다 작을 때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else if n이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30, 40, 50 하고 else 이렇게 하면은 30, 40, 50 그리고 else 이렇게 하면은 값들을 분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10보다 작을 때는 자, 10보다 작을 때 표시가 돼야 되는 거는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10분 그 20분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까만색, 맞나? 잠깐만, 노랑, 파랑, 빨강, 검정. 잠깐만, 제가 이거 잘못 넣었군요. 50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45가 끝인데.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41에서 45까지는 이 else 쪽에 이 그린이 이렇게 잡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안에 들어간 값들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검은색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약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를 할 때 여기 이제 이 컬러 텍스트 컬러가 지금 블랙이 껴있다 보니까 백그라운드에 블랙이 껴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 흰색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흰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지금은 검은색일 때만 하면 되나요? 나머지는 뭐 되게 심각하게 안 보이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파란색일 때는 흰색으로 좀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색깔을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러 값에 대해서 다시 지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 프롭스 이렇게 또 분기를 해가지고요. 자, 이 숫자가 1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저 블랙인 경우가 31부터죠. 그러니까 30보다 크고 4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나머지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화이트고 나머지는 그냥 블랙으로 표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를 좀 해주게 되면은 이제 검은색일 때와 파란색일 때는 지금 색상이 이쪽에 맞춰져 가지고 제 모니터에서는 파란색이 보라색처럼 보이는데 여기선 파란색처럼 나오네요. 다행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에 대한 지정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롭스에 따라서 뭔가 분기 처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요거 내용을 입력을 해 보고요. 네, 이걸 한번 올려드리는 게 낫겠군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다들 동일하게 작업을 하셨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밑에 이제 재생성하는 버튼이 약간 그냥 기본 버튼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브라우저마다 시스템마다 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 버튼들이 표시가 되고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이 버튼에 대한 디자인들은 제가 뭐 딱히 어떻게 디자인을 하라고 뭐 지정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 이 부분도 자유롭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작성들을 해보셨겠죠? 자, 지금 제가 앞에 설명을 하다가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그 리스트에 맵 해가지고 이거 반복시키는 거에 대한 거 오전에 말씀드릴 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배열을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때에는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된 모습이 뭐 지금 이게 넘버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넘버가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할 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한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뭐 겹치는 숫자가 있진 않을 거니까 사실은 이게 각각 뭐 동일한 형태가 아니고 각각 다른 형태의 6개의 태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할 때에 예를 들어 뭐 서버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표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를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동일한 게 출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여기 1, 2, 1, 2, 1, 2라고 이렇게 반복돼서 출력되는 가능성이 있을 때 리액트에서는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요소랑 여기 있는 1이라는 요소랑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여기 1이라는 요소 이 세 개를 각각 완전히 다른 객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키라는 값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키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자 여기 N1이라는 키가 설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여기 쭉 값들이 이제 할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여기 있는 1이라는 값하고 여기 있는 1이라는 값이 시각적으로는 동일하게 1이라는 게 표시가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키를 사용하는 다른 객체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리액트에서 반복적인 요소 처리를 할 때에는 이런 키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게 돔이 단순하니까 이게 성능상의 마이너스가 없는 것이지 이게 복잡한 구조일 때는 성능적으로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도움말에 보면은 이 키가 없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리스트 처리를 한 것 같은데 키 프롭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알림을 보여주게 돼요. 페이지 자체가 안 나오기 심각하게 깨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로 된 애들한테는 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키를 할당을 할 때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 엘리먼트가 각각 겹치지 않는 각각 이제 겹치지 않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키를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로 할당을 한다고 하면은 이 엘리먼트가 별 문제가 없이 잘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게 이제 잘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 키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것들과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도록, 그러니까 정말로 유니크한 어떤 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니크한 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엘리먼트만 할당을 해도 유니크하게 서로 간에 겹치는 키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 현재 시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뭐 get time을 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제 그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지금까지 초 단위로 몇 초가 흘렀는지를 세주는 타임스탬프가 있고 이 뒤에다가 엘리먼트를 더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앞에 시간이라는 게 붙고 엘리먼트가 붙으면서 조금 더 길고 복잡한 형태의 그게 되겠죠. 그게 아니면은 여기 이제 매스의 랜덤 같은 이런 난수를 발생하는 것들을 뒤에다가 붙여준다든가. 근데 getTime도 매스의 랜덤도 둘 다 타입이 넘버인 애들이 나올 테니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문자로 좀 변경을 한 다음에 뒤에 계속 이어 붙여 나가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로 이 현재 시간에다가 매세 랜덤을 했는데 매세 랜덤을 많이 돌리다 보면은 중간에 겹치는 숫자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최대한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유니크한 아이디를 할당을 해주기도 합니다. 혹은 npm에 아예 유니크 아이디를 생성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를 매번 사용을 하기에는 사실 이 유니크 아이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아주 비용이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넣기도 하고, 혹은 뭐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서버에서 유니크 키를 만들어서 아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키에 유니크한 것들을 할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는 다시 그냥 아무튼 겹치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해 놓는 걸로 요거를 키를 할당을 해줘 보도록 하고요. 이거 하고 나면은 새로운 워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런 오류가 이제 발생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것도 결국 아까랑 이제 비슷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이슈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소스 보기를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여기 엘리먼트 쪽을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스타일 지정된 것 중에서 여기 26번, 아무튼 이제 이 태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숫자가 있는 이거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거보다 감싸고 있는 쪽을 아예 확인을 할게요. 그게 좀 더 확인이 쉬울 테니. 자, 여기 있는 이 감싸고 있는 애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SC, IF, AK, CX라고 이렇게 스코프가 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CSSI, RD 해가지고 작성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스타일 시트로 변경이 되어서 표시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이름들이 이제 지정한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그 난수화된 이런 해시 형태로 값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나온 그 에러는 뭐냐면은 결국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인해서 이 처리되어 있는 이 내용들도 다 똑같아요.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이 될 때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한번 되고, 그런 다음에 화면에 다 넘어와 가지고 마운트 되는 시점에서는 또 이게 한번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값들 가지고서, 여기 있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실제 소스 보기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잠깐만,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이거 문구를, 여기 HTTP NAT라고 돼 있는, 죄송합니다. 얘가 또 어디서 찾고 있는 거지? 자, 죄송해요. 아무튼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한번 렌더링이 되고 화면에 넘어왔을 때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렌더링을 한번 또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렌더링한 것들과 화면에서 렌더링된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문서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2강 문서들 중에서,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적용을 위한 바벨 RC 파일에 대한 설정, 이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은, 자, 이거를 이제 바벨 RC라는 거는 이제 웹팩에서 사용을 하는 그 바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ES6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ES5 내지는 아무튼 좀 하이 브라우저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설정 파일인데요. 설정 파일을 생성을 하고 반드시 앞에 점이 포함된 점 바벨 RC, 그러니까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숨긴 폴더로 잡히는 그 파일을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babel r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해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서 이거를 제가 이거 실행을 어디서 했을까요? 저 바벨 RC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서버가 구동될 때 읽어오기 때문에 서버 구동하는 메시지 상에서도 이제 바벨 RC 파일을 불러오고 뭐 그거를 사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로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콘솔 상에서 뜨던 에러가 이제 더 이상 뜨지 않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에러 메시지가 더 이상 뜨지 않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들의 뒤에 결국은 해시는 계속 붙습니다. 해시는 여전히 붙지만 여기 앞에 이제 뭐 페이지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작성을 했었던 그 컴포넌트,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이름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 RC 파일에서, 바벨 RC 파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기 SSL하고 디스플레이 네임 이 두 가지 속성, 사실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한 건데요. SSR 속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하되, 그거를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만든 것과 이 컴포넌트가 최초 렌더될 때, 그러니까 프론트로 넘어와 최초 렌더될 때 양쪽에 그 스타일 네임을 맞춰가지고 아까 같은 그 클래스 불일치로 인한 그런 오류를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옵션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이거는 성능이나 에러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뭐 이거를 폴스로 하든 뭐 트루로 하든
동작 그러니까 뭔가 오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의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기본값이 펄스인데 기본값인 그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그 이름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완전 난수형의 이름들이 할당이 되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이 true로 설정이 됐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 상에 이런 그 실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이름들, 지금 앞에가 페이지스로 되어 있는 거는 얘가 그 인덱스여가지고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뭐 페이지스 밑에 그 페이지 이름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뭐 저번에 뭐 서브 디테일 세컨드 뭐 그런 이름을 넣었을 때에는 이 페이지스 뒤쪽에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어느 페이지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다 뭐 이런 식의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요 이제 디버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이제 그 개발을 할 때는 켜놓고 최종적으로 배포본에서는 끄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그거는 설정하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바벨 RC 파일이 없어도 당장 이 화면이 동작을 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어요. 바벨 RC 파일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일단 프론트에서만 렌더링이 되거나 아니면은 프론트, 그러니까 그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 한 다음에 프론트에서 굳이 새로 다시 한번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더라도 아무튼 최종적으로 화면이 표시되어서 사용자한테 이제 딜리버리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좀 더 그 자잘한 에러들을 좀 해결을 하고 디버깅을 하는 도움을 디버깅을 하기 위한 조치를 좀 취하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RC 파일 하나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만약에 제외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프론트 쪽에서 개발을 할 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바벨 RC 파일에 대한 설정만 없으면은 사실상 아무 설정 없이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바로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원래 작업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사스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고, 뭐 사스는 저희가 이제 웹 프론트엔드 쪽 뭐 사스는 아마 수업에 따로 다루지는 않기는 할 건데, 근데 일단 그 배포를 할 때, 그러니까 사스를 완전히 정말로 그 온디맨드로 컴파일을 해가지고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드웨어 스펙이 많이 필요해서 서버 메모리라든가 이런 걸 높게 잡으셔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장점이 있어서 뭐 아무튼 사용을 어, 고려해보고 계시거나 뭐 아직 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특히 리액트하고 굉장히 잘 맞는, 사실상 뭐 리액트 컴포넌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